무더운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여성들의 고민은 더욱 커지고 있다. 높은 기온으로 피지 분비가 왕성해져 늘 신경이 쓰이지만 넓어지는 모공을 그냥 방치해둘 수도 없고 틈날 때마다 신경 쓰기엔 너무 번거롭기 때문인데 오늘 알쏭달쏭 건강 이야기에서 도자기 피부로 거듭나는 방법, 모공관리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건강 이야기 김민입니다. 날씨가 점차 더워지고 있습니다. 여름철이 되면 요로결석 환자도 급격히 늘어나게 되는데요. 바로 수분이 증발하면서 소변이 농축돼 결석을 만드는 성분이 많아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요로결석은 여성에게서보다 남성에게서 두세 배 정도 많이 발생하고 갑작스럽게 통증이 다가오고 또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요로결석의 모든 것에 대해서 오늘 삼성 시원비뇨기과 권주로 원장님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요로결석하면 요로, 소변을 배출하는 통로에 결석이 생겼다 이 정도로 이해가 되는데 정확한 개념을 좀 짚어주시죠. 요로는 소변이 만들어지고 배설되는 기관을 말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소변이 만들어지는 신장과 이 방광까지 연결되는 요관, 그리고 소변을 저장하고 배설하는 방광과 요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 몸에 돌이 생긴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요. 요로결석이란 요로에서 발생하는 결석을 말합니다. 이 결석은 소변에 함유되어 있는 칼슘, 수산, 인산, 요산 등의 결정들이 뭉쳐져서 돌처럼 딱딱하게 응결된 것인데요. 이 발견된 위치에 따라 신장에 생기면 신장결석, 요관에 생기면 요관결석, 그리고 방광결석, 요도결석 등이 있습니다. 네, 요로결석. 그런데 눈에 보이지가 않아서 참 답답한데요. 대부분 요로결석 환자들이 옆구리 통증을 호소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 또 그 밖에 다른 증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알려주시죠. 이 결석의 위치에 따라서 나타나는 증상이 달라집니다. 이 가장 흔한 요관결석은 방금 말씀하신 이 옆구리 통증이 주 증상입니다. 이 통증의 특징이 식은땀을 흘릴 정도로 참을 수 없는 통증이 있다가 갑자기 없어지기도 하는데요. 이 통증이 일어나는 이유는 결석이 요관을 막아서 소변 배설을 방해하게 되면 이 소변이 콩팥과 요관 내부의 압력을 증가시키게 되고 이로 인해서 통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결석이 어느 정도 이동하여서 이 소변이 배설되게 되면 그때는 다시 또 통증이 사라지게 되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 결석이 콩팥에 있을 때는 증상이 없이 대부분 이 복부 단순 촬영이나 초음파 검사로 발견되는 애가 많고 또한 방광에 있을 때는 배뇨 시 통증이나 잔뇨감 등의 배뇨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결석이 생기는 위치에 따라서 정말 증상이 다른데 일단 결석이 생기지 않으면 가장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예방을 하려면 왜 생기는지를 알아야 될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도대체 요로결석은 왜 만들어지는 것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생길 확률이 높은지도 좀 짚어주시죠. 이 결석의 원인은 환경적 요인과 원인 질환이 있는 경우로 구별이 됩니다. 이 대부분의 경우는 수분 부족이나 음식, 유전적 경향 등의 환경적 요인에 의한 경우가 많고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통풍, 신장질환, 장질환 등에 의해서 결석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요로결석은 비교적 흔한 질환으로서 비뇨기계 환자의 약 30% 정도를 차지하고 전체 인구의 2 내지 3%의 유병률을 보일 만큼 흔합니다. 대개 20대에서 40대의 젊은 사람에서 많이 발생하고 남자가 여자보다 두세 배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 경험에 비춰보면 우리 경남 지방의 분들이 특히 요로결석이 많으신데요. 왜냐하면 물을 잘 드시질 않고 음식을 짜게 드시는 식습관이 원인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수분 섭취 부족과 짠 음식, 그리고 신선한 과일이나 야채 섭취가 부족한 분들은 결석이 잘 생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요로결석은 재발이 흔한 질환으로서 병력이 있는 분들은 이 주기적인 검사가 꼭 필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식습관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는데 짜게 먹는 습관, 물을 잘 먹지 않는 습관이 요로결석을 잘 만든다고 하니까 참고로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근데 일단 요로결석이 의심이 돼서 병원을 찾게 되면 검사를 통해서 확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검사와 진단을 받게 되나요? 이 요로결석은 환자의 증상, 소변 검사 결과, 단순 복부 촬영 이 세 가지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복부 촬영을 해보면 약 한 3분의 2에서 돌이 확인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로 진단이 다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결석의 크기하고 위치, 요로의 상태를 정확히 알려면
반드시 배설성 요로조영술이나 초음파, CT 등의 정밀 검사가 필수적입니다. 이 요로결석은 이 크기하고 위치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떠한 치료 방법을 선택할 건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정밀 검사가 꼭 필요합니다. 네, 정밀 검사를 통해서 이제 치료 방법을 확정을 하는 것만 남았는데 사실 좀 어느 곳에 생겼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몸속에 돌이 생겼다 보니까 치료가 까다롭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치료 방법 어떤 것들이 있고 좀 까다롭지는 않은지 오래 걸리진 않는지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 요로결석의 치료는 이제 기대요법, 약물요법, 체외 충격파 세석술, 내신경 수술 또는 개복 수술 등이 있습니다. 기대요법은 통증이 경미하면서 크기가 한 3mm 이하로 작은 결석일 때 시행하는 방법으로 특별한 통증이 많이 없다면 운동을 하면서 저절로 요석이 빠져나오기를 기다려보는 방법입니다. 이 3mm 이하의 결석은 자연 배설되는 경우가 약 한 30에서 50% 정도 되기 때문에 이러한 치료를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이상 경과를 관찰하여도 저절로 배출이 되지 않거나 통증이 심한 경우라면 즉시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 다음으로 약물요법을 하는데요. 약물요법은 이 단독요법으로는 실제로 큰 의미가 없고 체외 충격파 세석술이나 수술 후의 보조요법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또한 예방 목적으로도 사용이 되는데요. 이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왕사탕을 침으로 이거를 꾸준히 녹여서 치료를 하게 된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하지만 이를 이빨로 한번 부순다든지 이런 치료를 하게 되면 급격하게 녹아드는 그런 현상하고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체외 충격파 세석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요석이 있는 부위에 충격파를 쏘아서 요석을 잘게 부수는 방법입니다. 이 일반 수술과는 달리 마취나 입원이 필요 없고 성공률이 매우 높으면서 합병증이 거의 없기 때문에 요로결석의 1차적인 치료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마지막에 알려주신 체외 충격파 세석술의 경우에는 입원도 필요 없다고 하고 매우 간단하다고 하니까 요로결석이 있으신 분들은 너무 치료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일단 내원을 해서 증상에 따라서 치료 방법을 아주 간단히 가져갈 수 있으니까 한번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알쏭달쏭 건강 이야기에서는요, 여름마다 증가하는 요로결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도 정말 많으실 텐데 대표적인 질문 화면에 담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여름 되면 증가하는 요로 결석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요로결석 이제 환자들이 우유나 멸치 같은 칼슘이 있는 음식들을 얼마나 먹어야 좋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칼슘 섭취가 결석을 더 만든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유나 칼슘 섭취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질문인데 정말 그럴까요? 어떻습니까? 소변으로 배설되는 칼슘의 농도가 결석 형성에 중요한 부분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로결석이 있는 사람은 아예 칼슘을 섭취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우유나 멸치 등에는 칼슘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음식 섭취 제한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칼슘 섭취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소변으로 칼슘이 많이 배설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 대개 남는 칼슘의 양은 실제로 변으로 배설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이것은 기후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또한 칼슘의 섭취 제한은 오히려 골다공증 등의 또 다른 합병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득보다는 실이 더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히려 요로결석을 생기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다른 질병을 가져올 수 있다고도 하니까 칼슘 섭취는 평소에 충분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헷갈리는 부분이요. 요로결석과 담석 다 돌이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다른지도 좀 정리를 해주시죠. 이 요석과 담석은 근본적으로 발생하는 장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담석은 담즙이 생성되어 배설되는 간, 담도, 담낭 등에서 생기는 것이며 이 성분 또한 담즙의 성분과 관련된 콜레스테롤 결석과 색소성 결석이 흔합니다. 이 요로결석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소변이 만들어져 배설되는 장기에서 발생하며 이 성분 또한 요중 성분과 관련된 수산칼슘석, 인산칼슘석, 요산석 등이 흔합니다.
네, 그렇군요. 만들어진 장기 자체가 다르다는 거 기억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건강백과 시간인데요. 오늘 건강백과에서는 요로결석을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수칙을 몇 가지 짚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 건강백과에서는 요로결석 예방을 위한 기본 수칙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로결석 예방을 위한 기본 수칙은 하루 2에서 3리터의 물을 마시고 우유와 커피, 홍차는 하루에 석 잔 이상 마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육류는 하루 200g 이하로 먹고 짠 음식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수산염이 많이 함유된 견과류와 시금치, 초콜릿의 섭취를 되도록 줄이고 과음이나 과식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또 평소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합니다. 한번 요로결석에 걸린 환자는 1년에 1, 2회 정도 주기적인 검진을 받아야 하는데 한번 요로결석에 걸리면 재발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 번 강조되고 있는데요. 물을 많이 섭취하는 게 좋다고 하셨고 또 앞서 건강백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밖에도 식품에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콜릿을 비롯해서 요로결석을 만들 수 있는 식품은 섭취를 좀 자제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알쏭달쏭한 건강상식을 OX 퀴즈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알고 싶어요 건강쌤 첫 번째 퀴즈 함께 보시죠. 지금부터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원한 맥주는 네. 요로결석에 좋다. O일까요, X일까요? X요. X야. 왜 X라고 생각하세요? 맥주는 원래 건강에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병에도 더 좋은 영향 끼치지 않을 것 같아요. 술은 멀리해야 된다. 네, 술을 그래서 멀리해야 X다. 돼요. 네. 원장님 정답이 맞나요? 정답은 X입니다. 결석의 크기가 작은 경우 운동과 함께 소변량을 늘리기 위해서 충분한 물을 먹게 하는데요. 이 때문에 맥주를 많이 마시는 것이 좋다는 속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상식으로 맥주에는 수산 함유량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는 또 결석을 더욱더 뭉치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맥주보다는 물을 많이 드셔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오히려 맥주는 반대로 요로결석을 심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 참고로 하셔서 요로결석 때문에 맥주를 더 마시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그런데 소변을 볼 때 요로결석이 있는 경우에는 옆구리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갑자기 통증이 없어지면 결석이 빠져나갔나 보다 하시는데 실제로 대부분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통증이 사라지면 다 나았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의사들이 사실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통증 없는 요로결석입니다. 왜냐하면 이 통증이 있는 경우 환자들이 적극적인 치료를 하게 되지만 이로써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하지만 통증이 없는 경우는 치료를 꺼리게 되고 이로 인해서 소리 없이 신장 기능을 잃고 이 시간이 한참 지나서 염증이나 다른 합병증으로 결국 신장을 수술로서 제거해야 하는 상태로 가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따라서 결석을 진단받은 분은 통증이 없더라도 반드시 결석 배설 유무를 병원에서 검사기구를 통해서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통증이 있었다 없었다를 반복하다 보니 착각하기가 쉽다고 하는데 통증이 없어졌다 해도 반드시 병원에서 다시 한번 확진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퀴즈 보시겠습니다. 많이 하잖아요. 본인 건강을 위해서 어떤 운동 자주 하시는 편이세요? 저요 걷기. 걷기, 유산소 운동. 네, 유산소. 한 어느 정도 한번 걸으면? 한 30분. 30분. 아유, 1시간 정도 걸어줘야 되는데.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줄넘기를 하면 요로결석이 빠져나온다. 줄넘기 하면 그 쑥쑥 나온다. 요로결석이. O일까요, X일까요? X요. X. 네. 왜 X라고 생각하세요? 줄넘기 하고 이거 하고는 전혀 다른 것 같아서 원장님 정답이 맞나요? 정답은 X입니다. 이 결석의 크기가 3mm 이하로 작은 경우에는 줄넘기, 걷기 등의 운동을 통해 자연 배출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운동만으로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고 충분한 수분 섭취가 병행이 되어야 하고 하루 3리터 이상의 물을 충분히 마셔서 소변의 양을 증가시키면서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게 되면 요로결석이 자연 배설될 확률이 다소 높아집니다. 네, 그렇군요.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자연 배설될 확률이 좀 더 높지만 큰 경우에는 거의 그런 일이 없다고 하니까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 요로결석을 심각하게 만드는 데는 시금치, 땅콩, 초콜릿과 같은 식품이 영향을 준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요로결석을 좀 완화할 수 있는 식품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게 있을까요? 예방의 기본적인 원칙은 결석의 주 성분인 칼슘, 수산, 인산 및 요산 등이
소변으로 배설되는 농도를 줄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로는 충분한 섭취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소금의 섭취를 적게 하셔야 하는데요. 이 염분의 섭취가 많으면 소변으로 이 칼슘이 배설이 많아지고 요로결석의 예방 성분인 구연산 배설이 줄어들어서 결석이 잘 생기게 됩니다. 셋째로는 구연산이 많이 함유된 오렌지나 레몬을 많이 섭취합니다. 이 구연산은 소변에서 칼슘이 응집되는 것을 직접 방해해서 결석이 생기지 않도록 해줍니다. 이 네 번째로 칼슘의 섭취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칼슘의 섭취를 많이 한다고 해서 반드시 소변으로 칼슘이 많이 배설된다고는 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섯째는 단백질 섭취를 어느 정도는 제한합니다. 과도한 단백질 섭취는 소변으로 칼슘, 수산, 요산의 배설을 증가시키고 소변의 산성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러한 단백질 섭취를 어느 정도는 제한을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산의 섭취를 제한하는데요. 시금치, 땅콩, 초콜릿, 홍차, 파, 양배추 등 수산이 많이 함유된 식품 섭취를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워낙 피해야 될 음식도 많고 섭취해야 될 음식 항목도 많은데요. 좀 메모를 해두셨다가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물 많이 드시고 짜게 드시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도 꼭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오늘의 요가 시간인데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요가 강사 신효은입니다. 오늘 배워볼 자세는 몸의 좌우 균형을 맞추어주는 나무 자세 배워보겠습니다. 두 발 가지런히 서서 오른다리를 들고 오른손으로 발목을 잡습니다. 오른다리를 왼쪽 고관절 라인에 발끝을 맞추어서 세워 넣습니다. 가슴 앞으로 합장을 띄우고 숨을 마시고 내쉬며 턱은 당기고 목선을 길게 뽑아 올리며 자세를 유지합니다. 들이쉬고 내쉬며 두 발 가지런히 모으고 반대쪽도 똑같이 자세를 취해줍니다. 왼쪽 다리를 들고 오른쪽 고관절 라인에 왼쪽 다리를 맞추고 섭니다. 들이쉬며 가슴 앞으로 합장을 띄우고 내쉬는 숨에 척추를 길게 끌어올려서 자세를 유지합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두 발 가지런히 합장을 띄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알쏭달쏭 건강 이야기에서는 삼성 시온비뇨기과 권준호 원장님 모시고 여름철에 정말 많아지는 요로결석에 대해서 꼼꼼하게 짚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요로결석은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이면서 재발을 잘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결석의 크기가 작은 경우는 비교적 치료도 쉽고 치료 성공률도 높고 또한 별다른 합병증을 유발하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결석의 크기가 커질수록 치료 성공률이 떨어지고 치료 기간이나 다른 합병증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결석의 병력이 있는 분이라면 평소 약 한 6개월에서 1년 간격으로 주기적인 검사를 통해 결석이 많이 커지기 전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결석의 치료는 최근에 체외 충격파 세석술 등의 다양한 치료 방법들이 개발이 되면서 비교적 손쉽게 치료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개복이나 다른 내시경 수술 등의 복잡하게 마취나 입원 등을 거치지 않고도 간편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병원을 찾으셔서 적절한 치료를 반드시 받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요로결석에 대해서 꼼꼼하게 짚어봤는데요. 요로결석에 대한 잘못 알고 있는 속설 하나를 바로잡아 드릴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음식을 섭취하다 돌을 삼키게 되면 요로결석이 된다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돌을 삼키는 것은 절대 요로결석이 되지 않지만 다른 식습관들이 요로결석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니까 앞서 알려드린 식습관 제대로 유지하셔서 요로결석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알쏭달쏭 건강 이야기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 더욱더 건강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